혼자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 문장은 옛 시인 고은 선생의 글에서 인용된 표현입니다. 조용한 문장이지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혼자라는 것이 꼭 외로움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자유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원에 사는 75세 김용수 할아버지는 아들의 가족과 함께 살면서 매일 아침 며느리가 차린 밥상에 감사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산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손님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반면 여수에 혼자 사는 친구는 아침마다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틀고 미숫가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할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과 함께 살아야 한다. 혼자 사는 어르신은 불쌍하다. 설날이 되면 뉴스에서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을 안타깝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선택하여 혼자 사는 고령자의 75%가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자녀와 함께 사는 고령자의 61%는 불편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것과는 반대 결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함께 사는데 더 외롭고 혼자인데 더 자유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 해답을 찾아갑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실제 사례를 통해 혼자 산다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혼자 있어도 당당하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 7가지도 함께 나눕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결심이 피어날지 모릅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김영수 할아버지의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수원에 있는 전용 34평 아파트에서 아들 부부와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안정된 노후처럼 보였습니다. 집은 넓었고 생활비도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자식과 함께 사니 외롭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혼자 남겨졌을 때 집안의 적막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있었고 손자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이미 부엌에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덜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것이 가족의 온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영수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프로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자의 시험 기간이 다가오자 며느리가 몇 번이나 공부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말없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직접 나가달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거실은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소파에 잠시 누워 쉬다가도 현관문 소리가 들리면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는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리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도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먹어도 될까? 다른 사람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이 공간에서 누가 가장 편한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 문서에는 분명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날들이 반복되면서 김영수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듯 보였지만 내면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더욱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족 여행으로 제주도에 간다고 말이죠. 그 순간 김영수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손자 이야기를 하며 무엇을 챙겨야 할지, 비행기 시간은 언제인지, 숙소는 어디인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함께 가겠냐고 묻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여행의 일부가 아닌가, 나는 가족이 아닌가. 여행 전날 밤이 되어서야 아들은 마지못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가실래요? 그러나 목소리에는 진심보다는 의무감이 더 많이 묻어났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몸이 조금 안 좋아서 그냥 집에 있을게. 그러자 아들은 안도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바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 편히 쉬세요. 그날 밤 김영수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어떤 결정에서도 제외된 존재 같았고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외로움이었습니다. 혼자 살아서 느끼는 외로움이 아니라 함께 있는데도 소외되는 외로움이 훨씬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앞에 앉아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을 마주했을 때 그는 스스로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평생 벌어 장만한 집, 자신의 냉장고, 자신의 밥이었지만 왜 마치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는 듯한 기분이 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립해 있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점점 의존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당당함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단지 일상의 불편함을 넘어 존재 자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잃어가던 어느 날 김영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연락이 온 여수의 친구를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친구는 서울에 일이 있어 올라온 김에 얼굴이나 보자며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현관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던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음 주 손자의 중간고사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친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가서 밥이나 먹자. 친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친구도 내 집에서 편하게 만날 수 없다면 이 공간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닌 것 아닌가.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도 그는 고민했습니다. 거실 불을 켜면 혹시 며느리나 손자가 깰까? 결국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으며 조용히 걸었습니다. 손전등도 켜지 못한 채 발소리마저 줄이며 다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김영수 할아버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집에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삶. 이것이 과연 삶인가?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반년을 돌아봤습니다. 텔레비전도, 소파도, 친구도, 음식도, 화장실도 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여수에 사는 친구가 전화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여수로 내려와 바닷바람 맞으며 낚시나 하자고. 매일 향이람 앞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말했었습니다. 그때는 웃으며 넘겼던 이야기였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에 강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그렇게 김영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들과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여수로 내려가겠다고. 그리고 이 집은 정리하겠다고.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자신들이 뭘 잘못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며칠간의 설득과 대화가 오갔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외로운 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함께 사는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며 각자 사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시장에 내놓았고 생각보다 빠르게 매매가 성사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아파트를 자신들이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익숙해진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집을 팔고 일부만 아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의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아들, 손자 모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늦은 나이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말이죠. 그로부터 한 달 뒤 김영수 할아버지는 여수의 소라동에 위치한 2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멀리 여수 밤바다와 돌산대교 불빛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그는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깼습니다. 누구도 깨우지 않았고 손자의 시험 시간도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소파는 내 소파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 그는 천천히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속 평화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아침 식사는 직접 준비했습니다. 토스트 한 장과 계란 프라이 하나, 그리고 믹스커피 한 잔. 누가 차려준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훨씬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식사. 그것이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진심으로 알겠다고 말입니다. 여수에서의 새 삶은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자신을 회복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비로소 혼자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체험으로 알게 된 삶의 방식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살아도 행복해지기 위한 7가지 방법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만큼은 나만의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수에서는 누구도 그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해가 뜨는 소리에 눈을 뜨고 커튼을 열어 햇살을 맞으며 바다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의 아침 루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트로트 음악을 틀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하루의 주인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의 3가지는 반드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 입을 옷을 고르는 것, 오후에 어디를 갈지 정하는 것. 이처럼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직접 고를 수 있을 때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매일 점심으로 먹고 싶은 것을 정했습니다. 어떤 날은 시장에 가서 회덮밥을 사왔고 어떤 날은 직접 라면을 끓였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식사는 더 맛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신호를 분명히 보냅니다. 피곤할 때는 쉬어야 하고 배고플 때는 먹어야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 내 몸 상태는 어떤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땐 무리하지 않았고 햇살 좋은 날이면 가까운 바닷가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네 번째는 나만의 공간을 나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창가에 작은 난초 화분을 두고 매일 아침 물을 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식탁 옆 벽에는 젊은 시절 가족과 찍은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런 공간에 앉아 있을 때 마음이 편해졌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이 곧 그의 안식처였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작은 변화들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던 김영수 할아버지는 나머지 3가지 방법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는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과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들과의 연락을 서서히 줄였습니다. 대신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 한 명과는 더욱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때로는 여수해양공원 근처 포장마차에서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아도 진심으로 연결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6번째는 경제적인 자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으로 나오는 돈을 잘 관리하면서
매달 수입과 지출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비는 줄이고 대신 자신을 위한 소소한 지출은 꼭 남겨두었습니다. 좋아하는 반찬을 사거나 책 한 권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벌고 자신이 쓰는 삶은 그에게 작은 자부심과 함께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7번째는 물건과 마음을 함께 정리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집 안에 서랍을 열어 오래된 영수증이나 필요 없는 서류를 버렸습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줄이니 집안이 넓어졌고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한 곳에 모아 정리했고 자신이 떠난 후를 대비해 가족에게 전할 편지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찾아올 그날을 두려움보다는 준비의 마음으로 맞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는 모두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김영수 할아버지는 확실히 변해갔습니다. 그는 이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하루를 온전히 자신만의 기보구구도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여수에서 발견한 진짜 자유는 바로 이 일상 속에 작고 조용한 선택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혼자 사는 것이 결코 외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진짜 외로움은 함께 있어도 소외감을 느낄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그는 여수의 작은 아파트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4평의 집에서 나는 숨만 쉬었지만 지금 이 20평 집에서는 진짜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집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침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눈을 뜨고 저녁에 눈치 보지 않고 거실을 걸을 수 있는 삶. 자기 텔레비전 볼륨을 스스로 조절하고 화장실 불을 마음껏 켤 수 있는 삶. 그런 작고 사소한 자유들이 쌓여 진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사는 것이 불안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수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선택하는 용기라는 것을요. 하루에 몇 번이나 여러분은 스스로 결정하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그런 소소한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구성합니다. 혹시 그 선택들을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씩 돌려받아 보세요. 오늘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그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7가지 방법 중 오늘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번호를 남겨주시고 혹은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버려진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을 당당히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언제나 존중받아야 하고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먹은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